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분쇼 4회 촬영을 하러 혁신도시 안에 있는 법한동으로 왔습니다. 오늘 만나게 될 분은 김진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님 중에서는 처음으로 여자 중개사님이신데요. 오늘은 주택과 임대매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많다 보니까 중개사들도 많이 있죠. Let's go. Are you ready? 김진희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김진희 소장님, 김진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매분쇼 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쇼 안 했죠? 네. 매분쇼 오늘 4회는 간단하게 매물 34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 구독자님들께서 부동산 매수하실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중에서 주택, 아파트 등 매수할 때와 임차할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김진희 소장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도시 법한동에 위치하고 있고 어제도 계약을 3개나 하셔가지고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옆에 1등 부동산이라고 나가고 있죠. 네. 이제 오늘은 김진희 공인중개사랑 함께 하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 신시가지에서 제 이름인 김진희를 걸고 부동산을 운영 중인 김진희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밑에 자막으로 위치, 주소 좀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김진희 공인중개사님하고 받은 물건이 매물 39호하고 매물 34호였는데 매물 39호 임대 물건은 보시다시피 임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김진희 소장님이 그걸 다 중개사님께서 이미 거래를 시키셔가지고 오늘은 매물 34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튜브 올라오신 거 보셨죠? 네, 봤어요. 뭐 부족하거나 이러진 네, 않던가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혹시 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아니면은 혹시 다루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 있으면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특별한 거는 많이 없고요. 매물 34호는 서귀포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곳이고요. 건축물 대장 용도상에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요.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파텔이라고 하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서 이렇게 줄임말로 쓰이더라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넓은 면적과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도를 갖고 있어서 아파텔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입지 조건은 요즘에 가치라고들 하는데요. 혹은 하루밀은 그러니까 마트, 은행, 관공서, 혁신도시와 차량으로 2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거리의 편리함과 편리성에 대한 보셨다고 했죠? 환경을 있는데 내용이 다 있는 거고 일단은 오피스텔 부분이 좀 네. 특이하다는 부분 요거랑 네. 그 다음에 뭐 아파트처럼 똑같이 20-30평대를 쓸 수 있다는 거 그쵸. 요 점으로 하고 일단은 그렇죠. 매물은 위에 가고 있는 걸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내용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김진희 소장님과 함께 이제 매물을 하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이나 아파트 매수할 때 유의할 점, 그 다음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 우리가 임차라고 하는데 임대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원래는 임차가 맞는 용어입니다. 임차할 때 유의할 점. 간단하게 3개 정도씩 말씀해 주실 건데 일단 먼저 주택이랑 아파트 매수할 때 유의할 점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건을 구매할 때도 영수증에 계약 내용이 있듯이 매수할 때는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 부동산에 관련 서류를 검토하시고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현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타지분들이 제주도로 못 넘어오셔서 이동상이 제약이 많아서 대리인이나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대리인이나 중개사에게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당사자인 부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꼭 현장 방문을 하셔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라던가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방문을 꼭 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첫 번째, 네. 직접 방문을 해서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예전에 보면은 제주도 물건은 워낙 싸서 방문도 안 하고 샀던 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거는 또 이제 나중에 봤더니 뭐 옆에 축사가 있다던가 뭐가 있다던가 뭐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서 피해를 본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개사분들하고 그래서 마찰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았는데, 뭐 최근에는 뭐 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웬만하면 다 뭐 전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아파트나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꼭 와서 눈으로 봐야 이렇게 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그 직접 와서 눈으로 보시라. 네. 이 부분 다. 자, 다음 거. 네, 두 번째로는 대상 물건이 권리 상태를 저희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첫 번째 서류로는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네. 이제 뭐 직접 계약한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이 있는지, 뭐 기본적인 권리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뭐 용도, 면적, 불법 건축물 증축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원래 중개사와 거래를 하게 되면은 계약할 때 저희가 서류를 엄청 많이 준비하고 이걸 드리게 되는데, 그때 다 확인하는 사항이죠.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은 등본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상에서 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있으세요. 대법원. 거기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 지적 등본 등 같은 경우에는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제한 사항이라던가 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꼭 확인하셔야 되시고, 요즘에는 지적등본 같은 경우에 좀 놓치시는 부분이 많은데, 지적등본은 내 집이 옆 건물을 침범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 경계선에 일치하는지 그런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정리 한번 하고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고, 저희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집원을 치게 되면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뭐 중개사들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뭐 많이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가셔서 이제 아이디를 만드시고 거기를 로그인을 하시면은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는 란이 있고, 거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주소를 치면은 이제 나옵니다. 거기가 대신 이제 주민등록번호 앞번호까지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거래한 것들은 여기에 거래 가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쓰입니다. 대신 이거는 700원 아니면 10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발생한다는 점.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이거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대신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거래 가격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부분도 알 수 있고, 이것은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24에서 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이런 부분들도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은 본인들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일단은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지적 등본으로, 근데 이게 네, 침범한 거를 알 수 있었나요? 지적도 등본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모양과 옆 토지와의 경계선에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서류라고 해요. 직접 해서 그게 넘어온 걸 확인한 경우가 있었나요? 저는 아직은 없어요. 이렇게 제가 뭐 이게 정확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적 등본을 띄워보고 본 바로는, 우리가 보통 볼 때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의 이제 위성 사진으로 이게 침범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곤 하거든요. 사실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적 등본, 지적으로 보는 게 맞는데, 지적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말뚝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지적을 다시 찍어보기 전에는 옛날 집들 사이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부분은 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공부상 기록. 그러니까 네.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이 내용물을, 부동산 물건을 확인하라. 네. 이 사람의 주인이 어떤지, 그 다음 물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라. 네. 두 번째는 그렇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세 주시면. 세 번째는, 그러니까, 뭐, 아까는 대상 물건의 권리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시설 상태입니다. 누수가 있는지 곰팡이 체크도 하시고, 수압이나 배수가 잘 됐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뭐, 채광, 여러 가지 상태를 체크해서 물건의 내부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단독주택이나 농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도 하실 거고, 중축, 개축도 하시겠죠? 그러면은, 뭔가의 제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로 조건의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일단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은 세 번째는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라. 실제 상태. 이거는 이제 1번하고 거의 좀 겹치는 내용이긴 한데 현장 방문을 해라. 그 다음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라.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임차로 들어가는 게 임대차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 없고 이거를 소유하고 거기에 이제 뭐 고장이나 누수나 이런 게 있으면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이제 매수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가 있는데요. 서두르지 말 것. 네, 서두르지 말 것. 굉장히 서둘러서 계약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서 좋은 매물이 나오다 보면 저 물건을 꼭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섣부르게 계약서부터 작성을 해놓고 잔금이라던가 이런 여부를 생각을 안 하시고 맞습니다.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비슷한 물건의 평수에 비슷한 지역에 뭐 비슷한 금액대다 대출 가심사를 했더니 대출이 나왔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요것도 비슷한 물건이니까 나올 거예요 라고 혼자 생각에 먼저 대뜸 가심사 생각 안 하시고 계약서부터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종종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대출이 안 나와서. 맞습니다. 네. 그렇게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고 저도 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확실하신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하셔라. 근데 급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들이 괜찮은 중개사들을 만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안심하고 들으셔도 되고 근데 그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다 중개사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모르는 분도 많으시고 사실은 뭐 근데 그래서 이제 김진희 그 공인중개사님도 매일 공부를 지금도 계속 하시고 그래서 점점 일취월장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더라도 하루에 계약을 3개씩 그렇게 진행하는 건데 일단은 이제 매수 부분은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가지 포인트 일단 먼저 현장 방문을 해라. 네. 두 번째 공부사항 기록 그러니까 권리사항 이 사람이 맞는지 물건이 뭐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해라. 세 번째 그 다음에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라. 대본에 없습니다. 대본 안 주셔가지고 네. 지금 그냥 정리한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임차할 때 유의할 네, 점 네. 주택하고 아파트만 일단 진행을 하고 토지 부분이나 상가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매수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맞는지 내 보증금이 정말 원 주인에게 들어가는지 가끔 보면은 실제 주인과 등본상의 주인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임대인들이 뭐 내가 소유자다 나한테 입금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 그러시면은 안 되고요. 반드시 등기상 공부 소유자와 확인하시고 그렇게 보증금 같은 경우 입금하셔야 되세요.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해당 주택에 뭐 들어갔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얼마 정도가 잡혀 있는지 대출액이 시세에 비해서 과도하게 잡혀 있지는 않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네. 깡통 전세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네. 네. 그런 자, 것처럼. 1번, 이게 임차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등기부 등본을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권리 관계를 확인하라. 매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임차할 때, 특히 전세, 아까 말씀했던 네. 깡통 전세가 왜 생기냐면은 여기 시세가 뭐 은행에서 봐줄 수 있는 게 한 2억 정도인데 2억 5천 정도의 전세를 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깡통 전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믿을 만한 중개사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본인들이 판단하고 이게 싼 거 같은데 했는데 생각해보면 다른 문제점이 있고 나한테만 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보면 토지도 비슷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싸게 나왔어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달려붙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얻으려면 좀 빨리 발빠르게 뭐 구독을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블로그 네. 또 이제 서로 이웃을 해서 그걸 보고서 빨리 연락을 하고. 근데 첫 번째 제일 사실은 임대차 할 때 중요한 거는, 특히 전세할 때 중요한 거는 등기부등본을 확실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첫째 이제 등기부등본을 살펴봐라. 이제 두 번째, 네. 네. 그리고 모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바쁘시거나 온라인이 편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시니까 확정일자는 받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확정일자에 비해서 뭐 임대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죠. 서류라던가 뭐 받아야 될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확정일자를 받는 게 조금 빠르고 간편하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제가 웬만하면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계약자가 당사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거주를 하시면은 괜찮습니다라고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등기부 을구상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깨끗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여타 상황일 때는 또 추후에 또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제 보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사항이라는 게 대출 관련된 부분, 이제 소유권을 제외한. 제외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실무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을구 하면 다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를 체크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는 사항이라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얘기만 듣고 이걸 그럼 어떻게 해?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는 건가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계약서랑 신분증을 갖고 가서 이제 확인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서류가 이제 맞다라는. 그래서 도장을 받는 거죠. 비용은 한 6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관공서가 이제 맞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건데, 가져가게 되면은 아직 입주를 안 했어도 계약서만 나온 상태에서 사실은 먼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안전하게 하려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면서 전입할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게 대항력이 생기죠. 대항력이 생기죠. 네. 대항력이라는 거는 이제 집주인이 뭐라고 하죠? 대항력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어떤 보호 장치로 내 보증금을 보호할지 그거는 이제 당사자가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정을 하시면 되고. 네, 두 번째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받던지 전세권 설정을 하던지 그런 보호 장치를 꼭 마련을 하십시오. 예, 되게 확정일자를 안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꼭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찾는 경우가 생기니까, 두 번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꼭 하라. 그 다음에 추가로 전세권 설정 등기도 고려해봐라. 이런 부분이고, 이제 임차할 때 유의할 점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요즘에는 나와 또 다른 가족이라고 해서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네.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과 함께 거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대인 자신이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를 줄 때에는 못 키우게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하면서 남은 못하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이라던가 그런 주택의 특성상 소음 등의 문제로 이렇게 다른 주민들과 마찰 여부 때문에 좀 피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시는 임차인분들은 이런 얘기를 무시하시고 얘기 안 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이 부분이 뭐 주택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 아마 확인 받으시고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로 한번 저도 이제 휘말린 적이 있어서, 그 중개인 입장으로서 저도 이게 엄청 많이 알아봤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거든요. 이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함께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임대인한테 알릴 필요가 없다,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물론 발생할 수 있어. 막 중간에서 중개사들은 엄청 힘들거든. 그래서 물어봐서 확인시켜주면 좋긴 한데, 원래는 임대인이 빌려줄 때,
그러니까 임대를 할 때 애완동물은 안 된다. 안 된다고? 이렇게 먼저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법적으로는 집니다. 근데 관계는 엄청 안 좋아지겠죠. 뭐 중개사들도 엄청 네.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들 미리 확인하는 경우가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 판결로는 임차인이 굳이 고지를 안 해도 된다. 근데 실무상으로는 그쵸. 고지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법적과 그다음 실무상에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이 많아지는 추세니까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옛날에 완전 안 된다 했는데 이제는 좀 뭐 한 네. 3대 7 정도로 30%는 괜찮으신 분도 계신다. 이런 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개를 정리를 하고 네. 네. 세 개 첫 번째 공부상 기록 그러니까 권리 관계 그러니까 을구 아까 말씀드렸죠. 그 대출을 얼마나 받아져 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 맞는지 여기다가 이제 입금을 하는 사람이 소유주가 맞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네.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전입 신고와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를 지키라는 이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애완동물 관련해서 논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이제 고려를 해 보시고 뭐 이거를 얘기하실지 안 하실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실무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잘 판단하셔서 그 부분을 결정하시면 실무가 조금 세긴 하더라고요. 실무가 세긴 네. 센데 저는 법으로 이겨본 적은 있어서 근데 엄청 괴롭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 분들은 이제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은 혼자의 싸움이지만 중개사가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서 빨리 죽는 2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중간에서 조율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이렇게 뭐 힘들어하냐 이러는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매분쇼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이거 처음 질문인데 오늘 어떠셨는지 되게 긴장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긴장 많이 했습니다. 제 원래 이렇게 뭐 네 별거 없죠. 괜찮은데요?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건가요? 그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